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소득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자, 쓰지 마시고 책에 있으니까 그냥 보시죠. 여러분, 개인들이 벌어들이내는 세금을 소득세법인데 알아놓을래요?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입니다. 소득원천설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말은 뭐라고요? 법에 열거된 것만 세금을 냅니다. 지금 여러분 보셨죠? 뭐가 열거되어 있나요? 지금 보니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이 뭘로 갈라져요? 이자소득,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자, 빨리요. 그리고 얘를 화살표로 제가 무슨 과세라고 써놨습니까? 무슨 과세? 종합과세. 밑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여러분 무슨 과세? 분류과세.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의 종류가 총 몇 가지라고요? 몇 개? 뭐 같이 해볼까요? 시작.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은 몇 가지의 소득으로 구분돼서 몇 가지? 6개. 같이 할까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보통 제가 책에는 사업을 먼저 썼을 건데 그냥 근로가 오늘은 땡겨서 그런데 자, 종합과세 잡아놔요. 용어 하나 잡아요. 여러분 1월부터 12월 요거를 우리는 여러분은 이걸 회계연도, 사업연도라고 그러거든요. 회사 가면 오늘은 하루 종일 요 1년을 과세기간이라고 부를 거예요. 소득세법은 저 1년을 과세기간이라고 불러요. 그럼 빨리 12월 말은 뭐라고 부를까?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부르고요. 됐나요? 과세기간. 그러니까 종합소득은 뭐냐면 1년 동안 벌어들인 이 6개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소득세 세율을 때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득세 세율은 이미 알고 배우겠지만 최저 6%에서 최고 45%예요. 누진세예요. 그럼 봐봐. 따로 세율을 때리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벌어들인 이 6개를 다 합쳐가지고 소득세를 때려서 내년 5월 31일까지 여러분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자진해서 요 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소득세고요. 5월 말이니까 오늘이 6월 10일이니까 그냥 일주일 전만 5월 말이 그 주말이었어요. 그래서 6월 2일이었기 때문에 지난주 월요일까지 우리 직원들도 다 소득세 신고하고 지난주는 또 선거도 있고 현충일도 있어서 지난주 다 놀았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자진해서 신고 납부합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는 국가가 여러분에게 고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는데 이걸 못하면 여러분이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돈 주고 이 업무를 시키는 거고요. 그죠? 알았죠? 종합과세고요. 그 다음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무슨 과세라고요? 무슨 과세? 이거는 합산하지 않는다. 따로따로 세금을 때린다. 퇴직금에 대해서 따로, 양도에 대해서 따로 때린다. 그래서 결론. 자, 우리나라 소득세법에는 총 소득의 종류는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 총 몇 개야? 8개. 이건 외우시는 거야. 오케이? 한번 살짝 가려볼게. 외워볼게. 다 같이 시작. 이자, 배당, 사업부터 먼저 해줘. 내가 아무래도 이걸 마음에 걸린다. 사업, 그 다음에 근로. 난 이 순서를 중요해. 다시 시작.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한 번 다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이건 외우시는 거야.
외우시는 거야. 그러면 열거주의면 여러분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건 뭐라는 거야? 세금이 없다라는 거야. 세금이 없다라는 거야.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세금이 없는 게. 위자료. 남편과 부인이 이혼하면서 특히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줬다. 그 위자료는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없어요. 소득으로 안 보니까. 알았죠? 그럼 여러분 또 남편과 부인이 이혼할 때 부인이 남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게 혹시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건 아나요? 그것도 세금이 없어요. 그럼 무슨 차이인지 얘기를 해봐. 남편과 부인이 이혼을 해. 남편이 집이 2개가 있는데 이혼의 대가로 집 하나를 부인에게 줬어. 이건 위자료야. 남편이 넌 새끼 아무것도 못 줘! 이러니까 부인이 남편한테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서 법원이 받아들여서 집 하나를 부인한테 주라 그랬어. 이건 재산분할 청구권이야. 시작.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부인은 무조건 집 하나가 생겨. 다른 건 없어. 똑같아. 다만 남편은 위자료는 양도소득세가 나와. 1세대 2주택이잖아. 그러니까 개념이 팔아서 돈을 줬다가 위자료야. 근데 재산분할 청구권은 뭐야? 처음부터 이건 부인 거였다. 이해돼? 내 거를 명의만 남편 걸 내 명의로 돌리니까 이건 남편에게 세금이 없어.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가져가야 돼. 양도세가 나오는 것들은. 그럼 대답. 재밌잖아. 그러면 법원이 최고 50%까지 인정해 주거든.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그러면 남편이 100억을 벌었는데 부인이 50억이야. 재산분할했더니 줘야 돼. 그럼 뭐야? 남편도 부인도 세금 없잖아. 다 그지? 그런데 이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부인한테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나와. 대답.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지? 그지? 그래서 이번에 상속세를 개정해 달라고 그런 거 아니야. 특히 부인은 배우자한테 주는 거는 세금을 때리지 말자. 이해돼요? 근데 이게 거의 개정 일보 직전 이재명 대통령도 인정했는 건데 이미 대통령이 돼버렸잖아. 안 바뀔 것 같아. 올해는. 분위기상으로. 이해해요? 올해는 원래 상속세가 대거 완화되려고 그랬어. 근데 이 법이 통과되지는 지금 현재로는 못할 것 같네요. 섭섭해하지 마. 내년이나 후년에 다시 시도할 거고요. 상속세는 반드시 나야 됩니다. 다만 올해는 분위기가 안 좋아. 왜? 대부분의 분들은 부인이나 이런 게 별로 상속해 줄 재산이 없거든. 이해해 주고요. 재밌죠? 이런 거야, 여러분요. 이런 것들입니다. 총 8개고요. 빨리빨리요. 모르시는 소득 있어? 은행에서 이자 받는 거, 주식에서 배당 받는 거, 자영업자들, 사업소득, 월급쟁이들, 연금,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받는 거, 기타 소득, 뭐 로또 복권된 것들, 뭐 이런 거, 사례금 받는 거, 여러분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있고요. 퇴직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거, 요 양도는 뭐야?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고요. 여러분 들어봤나 모르겠네. 빨리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라고 불러. 여러분, 금투세는 현재 어떻게 된 거야? 몰라? 모르면 할 수 없고. 금투세는 원래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었는데 작년에 여야 합의로 금투세는 아예 폐지됐습니다. 오케이? 없어요. 금투세는 요거예요. 주식 등에 대한 세금을 금투세라고 불러서 상장법인들, 소액주주들 이런 분들 세금을 떼리려고 그랬는데 증시가 어려웠기 때문이니까 금투세는 아예 없어졌어요. 알았죠? 원래 법에 있었고요. 시행을 올해부터 하는데 아예 법을 폐지시켰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금투세는 폐지될 거니까 공부하지 마라. 근데 또 오지랖 높은 사람은 공부하더라고. 내가 그렇게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안 믿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없어질 세법을 공부할 이유는 없잖아. 맞나요? 이런 거 제 말 좀 들어도 돼. 과세 이거 없어. 그래서 지금 현재 세금은 이렇게 3개. 그리고요.
어저께도 제가 한번 듣고 또 지난번에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 뭐 이런 뭐 호텔 같은 데 보면 헬스 회원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요. 어떤 이제 남자애가 고3이래요. 굉장히 똑똑하대요. 뭐 미국의 예일 대학을 합격했대요. 그죠? 그런데 이제 헬스 하는데 그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시끄럽겠나 뭐 해서요. 50 먹으신 분이 점잖게 이렇게 타일렀대요. 좀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얘가 친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50 먹은 아저씨를 친구들이 붙잡고 얘가 두들겨 팼다네요. 그럼 이제 뭐 거기서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잖아요. 사람이 많은데 팼으니까. 예일대라는 데는 이런 폭력 전과 있는 애들은 못 갑니다. 그럼 이제 뭐야? 합의를 했겠죠. 그래서 합의금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요? 나는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회원이라서 내가, 와, 한 2, 3억 받았어? 좋겠네, 몇 대 얻어맞고. 그때 날 보고 되게 웃어. 왜요? 그 남자애가 어마무시한 최근에 흔히 말하는 신흥 부잣집 애래. 뭐 거의 농담이겠지? 한 100억대 합의금을 줬다는데? 그래서 순간 인간이니까 내가 맞을 걸 이런 생각도 있고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 인성이 잘못된 거겠죠, 그죠? 그런데 뭐 그래서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럼 그분이 100억을 받았어, 세금은? 합의금이야. 세금이 없는 거야. 이야, 그렇죠? 이런 게 세법이야. 소득세는 법에 있어야만 과세라는데 기타 소득에 사례금은 있어. 사례금은 내가 뭘 해줘서 저쪽이 고마워서 주는 건 기타 소득인데 합의금은 두들겨 맞았어. 여러분이 자동차로 저를 쳤어. 그럼 내가 병원비는 당연히 물어줘야 되지만 며칠 일 못하면 좀 돈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게 합의금이야. 합의금은 세금이 없는 거야. 이런 게 세법이야. 되셨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 열거주의. 법에 있어야만 과세를 한다. 근데 되게 재밌네. 종합과세라고 하는 6개는 1년간 과세 기간 동안 벌어들인 거를 합산해서 누진세를 때리기 때문에 세금이 따로따로 때리는 것보다는 높은 세율이 걸려서 종합과세고 이 종합소득은 5월 말까지 해서 5월 달이 종합소득세 신고달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은 우리가 배우지만 원천징수라는 걸로 끝나고 합산되지 않고요. 양도소득세도 그냥 양도소득세라는 별도 세금 신고로 끝나고 합산하지 않습니다. 되셨어요? 이런 게 대한민국 소득세법입니다. 소득세법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 소득세법을 알았어.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사례를 할게요. 자, 순간 빨리 질문. 지금 우리 뭐 하다가 여기까지 갔죠? 무슨 얘기하다가? 원천징수가 뭔지 얘기하다가 일로 갔잖아. 맞잖아. 맞죠? 원천징수가 뭔지 얘기하다가 일로 갔잖아. 그러면 자, 제가 야 좋아. 이자나 여러분 배당이 잘 보세요. 10억이 있어. 1년 동안. 그러면 당연히 언제 신고를 해야 돼? 내년 5월에 신고해야 되잖아. 그렇잖아? 주소지. 근데 내가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우리나라 국세청이 이걸 알아. 자, 빨리. 내가 이자 배당이 10억이 있었는데 이걸 내가 5월 달에 신고 안 했어. 근데 이걸 국세청이 어떻게 알지? 왜냐면 나한테 이자 배당을 준 회사들이 국세청에다가 이양수한테 이걸 줬다라고 이미 신고를 한다고. 여러분 이걸 지급 명세서라고 배울 거지만 이해해? 신고를 했다고 이미. 그러니까 국세청은 내가 10억을 벌었다라는 걸 이미 전산에 떠 있다고. 근데 5월 달에 신고 안 들어오면 뭐라고 그럴까? 나한테 먼저 여러분 전화가 오겠지? 에? 담당 세무서에서. 그치? 그럼 뭐라고 그럴까? 세금 신고 안 했어요? 이자 배당 10억이 있던데? 그럼 내가 네. 아니 왜 안 했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럴까? 작년에 번 건 맞는데요. 제가 올 초에 망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망해갖고요. 지금 개털이에요. 돈 1원도 없어요. 아니, 뭐 마음대로 하세요. 알았죠? 그러면서 대답. 공무원이 제가 망했습니다.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일단 안 믿겠죠? 확인하겠죠? 제 재산들이 뭐 있나를 확인하고 조사하겠죠? 근데 진짜 망했고 개털 1원도 없네. 그죠? 그럼 대답. 원래 국가는 10억 정도면 빨리 세금을 몇 억 정도를 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 받잖아. 망했으면. 맞나?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뭐야? 은행이나 회사가 저한테 이자나 배당 개인에게 줄 때요. 뭐라 그래? 소득세를 줄 때 얼마? 14%를 띄고요. 여러분도 월급 받을 때 소득세에다가 10% 지방소득세라는 걸 띄죠? 맞죠? 월급 명세서는 보죠? 그 10% 지방소득세를 10%를 떼어요. 그래서 빨리 총 몇 프로 세금을 떼었어요? 몇 프로 세금 떼었어요? 여러분 제 말이 아까 농담으로 들렸겠죠. 그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격상. 다만 그분들은 저랑 수업 듣지 마. 다른 사람한테 가서 수업 들어. 다른 선생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안 물어. 대답 안 해도 뭐라고 안 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들어. 빨리. 알았죠? 굳이 저한테 들으실 필요는 없잖아. 그지? 그런 거야. 뭐 서로 간에 뭐 미워할 필요도 없어. 용어 잡아줘. 소득세 띄는 걸 뭐라 그래? 자, 빨리 읽어줘. 뭐라고요? 지방세 띄는 거. 읽어줘요. 뭐라고요? 여러분은 절대로 15.4%를 원천징수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14%가 원천징수고 1.4%는 특별징수예요. 그래서 이 지방세는, 그러니까 쉽게 소득세는 국세야.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거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이 지방세는 무조건 이 소득세 10%를 특별징수해. 그러니까 앞으로 특별징수는 배울 필요가 없어. 모든 원천징수의 10%가 특별징수야. 일단 알았다고 그럴 거야. 됐나요? 이런 거야. 그래서 15.4%를 원천징수라고 부르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미치는 거야. 원천징수, 특별징수야. 전혀 다른 말이야. 일단 알았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망해서 세금은 안 내도 국가는 14%, 지자체도 1.4%는 확보했죠. 이게 원천징수의 의미야. 특별징수의 의미야.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죠? 영어 단어로 중요한 말 나오잖아. 빨리 말해봐. 이런 거. 이게 중요한 약자 단어잖아. 보통 BJR을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영어로? 그러니까 원천징수는 이 BJR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예요. 빨리 이걸 뭐라고 불러? BJR이. 몰라? 이 중요한 영어 약자를? 배째라. 배째라. 배째라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이야. 이해돼? 14% 확보했잖아. 근데 봐봐. 책에다가 원천징수는 국가가 국민들을 못 믿기 때문에 배째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일부의 세금을 떼어놓는 거다라고 쓸 수는 없잖아. 책에다가. 그래서 뭐라고 쓰는 거야? 책에는 원래 세금 소득세는 내년 5월 말에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가 돈이 필요하잖아. 써야 되잖아.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미리 연도 중에 미리 받아다가 씁니다. 나머지는 내년 5월에 내라고 그러고요. 오케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원천징수고 지방세, 지자체도 같이 받아야 되니까 특별징수가 있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 이자 배당일 때만 14%야. 다른 원천징수가 다 14%가 아니야. 일단 아셨어? 저 소득별로 원천징수율은 다 달라.
이자 배당만 14%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이자나 주식에서 배당 받으면 15.4%를 띄고 받았던 거예요. 알았나요? 그럼 대답. 여러분도 이자 배당이 빨리 있다고 그러죠? 있죠? 없어? 지급이자는 있고 수입이자는 없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은행에 이거 이자 생기잖아? 그럼 대답. 오늘은 여러분들도 이자가 있으면 빨리 지난 일주일 전에 소득세 신고했어? 안 했어? 빨리 했어? 안 했어?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떠올라. 엄마 아빠 이자 배당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세금 신고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몰라? 했어? 되게 부잣집 자제인가 보다. 우리나라에는 법이 뭐야? 법은 이렇지만 1년에 이자 배당을 우리는 금융소득이라고 불러요. 금융소득이 얼마 이하라면 빨리 얼마? 2천만 원 이하면 그냥 원천징수로 모든 납세 의무가 완료됩니다. 종합과세 안 합니다. 이자 배당 합계가 1년에 얼마 이하면 2천만 원이 안 넘으면 그냥 이걸로 끝납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라는 법에 예외가 있어서 1년에 이자 배당 합계가 2천만 원이 넘어가는 분들만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자 배당이 2천 넘어가는 분도 그저 한 몇만 명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진짜 부자예요. 오케이? 저도 여기서 제가 평생 소원이 두 가지가 있다면 1년에 이자 배당이 2천 넘어서 종합과세 한번 대봤으면 하는 거랑 소득세 최고세율이 몇 프로라고요? 요거 한번 걸려보는 게 소원인데 택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큰 금액이라서요. 그렇죠? 제가 이자 배당이 2천이 넘으려면 은행이나 이런 데 증권회사 10억, 20억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쉽지 않은 거잖아. 그렇죠? 물론 저도 집은 하나 있는데 보통 다 집 하나 정도 있지 무슨 이자 배당 원금이 10억, 20억 있겠어. 그렇죠? 대부분은 그래서 그냥 원천징수를 끝나고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제도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혹시 5월 달에 종합소득 하시면 굉장히 부자란 뜻이 되겠고 그러네. 요런 겁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았죠? 어렵지 않았죠? 지금 이런 개념에서 원천징수라는 제도가 나온 거고 이자 배당은 줄 때 14%를 띄고 항상 거기에는 지방세 1.4를 특별징수했다. 이제 이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게. 누가 아까 손 들었다. 뭐 물어보고 싶은 분이 손을 들어. 다 이해됐어? 그러네요. 자, 원천징수라는 건 아무래도 소득세법에서 이런 거부터 나오고 원래 때리는데 이 BJR을 대비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미리 확보하는 거고 그리고 빨리요. 이게 BJR만 대비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세청이 제가 1년에 얼마 벌었다라는 걸 알겠죠. 맞겠죠? 원천징수하면서 이런 내용을 신고했으니까 국세청에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죠? 개인별로 1년에 얼마들을 벌었다라는 내용을 국세청이 알고 그 다음에 BJR도 대비하는 제도가 원천징수. 그래서 지방세는 너만 띄니 나도 띄자 그래서 특별징수라는 제도가 10%가 있고요. 자, 이런 겁니다. 빨리요. 여기까지 됐죠? 요거 지금 이 그림은 머리에 담아놔야 되고요. 박스에 써 있네요. 금융투자소득은 작년 연말로 폐지됐다라고 써 있죠. 금투세는 주식이 안 좋았죠. 근데 지금 주식이 꽤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좀 더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여러분의 상식을 하나 물어볼게요. 이 상식을 대답할 수 있으시면 정말 좋겠는데 제가 지금
인터넷을 보는 거는 오늘 주가는 어떻게 됐나. 와, 오늘도 또 올랐어. 이야, 대단한데요, 여러분요, 그렇죠? 대단해요. 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작년부터 계속 주장하던 게 요새도 계속 나오죠, 언론에. 상법을 개정한다고 얘기를 언론에서 보셨죠. 상법을 개정하면 주가가 5,0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주장하셨어. 맞나요? 상법에 뭘 바꾼다는 거죠? 5초 하는 데다. 지금 대통령은 상법에 무슨 조항을 바꾼다 하길래 주가가 5,000포인트 갈 거라고 자신하는 거죠? 대답해 보세요. 뭘 바꾸죠? 이거 신속히 바꾼다 그랬어요. 뭘 바꾸는 거죠? 자, 이제 쉬는데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은 재무팀이나 인사총무야 둘을 합쳐서 관리부라고 부른다. 맞나요? 기업을 관리한다는 사람이 상법이 뭐가 개정된다라는 거 언론에 그렇게 도배했는데 그런 걸 여러분은 몰라요? 연예인 기사가 아니니까 그죠? 관심 없고요. 그런 여러분이 무슨 회사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응? 무슨 꿈을 꾸시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못은 아니지만 지금 이걸 대답 못해도 제 입장엔 안타까워서 그래요. 회사를 관리한다는 관리부에 다니잖아.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했던 상법, 오죽하면 그걸 바꾸면 주가가 5,000포인트 갈 거래잖아. 근데 그게 뭔지 이런 정도로 대답을 못해요? 얘는 그저 연예인 기사들만 보는 거예요. 그저 그러라고 핸드폰이 있어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지금 현재 젊은 분들이. 이 안에 다 있잖아. 여기다가 상법 개정안 때리면 나올 거 아니야. 상법 개정안에 뭐가 있어요? 현행상법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충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및과 주주 세 글자가 들어가. 그 주주를 위해서도 충실한 의무를 져라. 이 말은 그 앞에 회사는 대주주고 이 뒤에 주주는 소액주주야.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진들이 대주주만을 위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소액주주들이 그 이사들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상법 개정안이에요. 그럼 이사들이 함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로 주가가 5,000포인트 간다? 이건 퀘스천이고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저랑 이런 걸 공부하는 거야. 나중에 상법을 공부하면. 그러면 뭘 해야 돼? 그럼 회계사님, 다른 나라는 주주를 위해서 충실한 의무를 진다라는 그 문구가 다른 나라는 있나요를 물어봐야지. 말해줄까? 미국은 없어. 미국은 주마다 주법이 다른 건 알아요? 미국은 52개 주가 별도 나라야. 주마다 다 상법이 있어. 그 52개 주 중에 하나의 주 말고는 다 이 조문이 없어. 1번도 없어. 단 판례 등에 의하여 주주를 위하지 않으면 소송이다라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 애매하지, 그지? 다른 선진국들 상당수가 없는 문구를 우리는 넣는데 선진국도 아까 말한 저런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그런 문단들이 있는데 법에 안 넣었어. 근데 상당수는 그 문구를 넣으면 외국 투자자들이 들어올 거라는 거야. 이제 함부로 이사들이 대주주만을 위해 운영을 못한다. 저는 이 상법은 저 개인적으로는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주가에 굉장한 긍정적인 효과를 저는 줄 거라고 봐요. 그죠? 이 말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주식이 있나 보죠. 그죠? 주식이 있고 많이 깨졌다는 뜻이죠.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5,000포인트 가면 겨우 본전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팔고 나와서 다시는 주식 안 할 거예요. 너무 많이 깨져갖고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 많이 깨지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이 깨지면요 소비가 위축돼요. 아세요? 밥을 못 사 먹어요. 내가 깨진 게 얼마인데. 이래서 주식가가 오르가면 내수 확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유리할 거거든요.
다만 이게 너무 희망적인 거냐 이런 문제는 있어요. 지켜보자고요. 알았죠? 이제 취임한 지 일주일 된 거 아니야. 그죠? 지켜봅시다. 그래서 지금 한 말은 뭐였죠? 나중에 언젠가 기회 있으시면 저랑 상법을 공부하자 그 뜻이었어요. 상법은요 24시간 수업인데요. 우리 아이파의 가장 시그니처 강의예요. 다른 어떤 학원도 따라오지 못하는 저만의 강의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분들이 봅니다. 온라인으로. 오늘 앉아 계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꼭 상법 수업을 들으시면 회사 관리가 어떤 거냐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멋진 관리자가 될 겁니다.